진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산책도 빨리 해보고 샤워도 빨리 해보고 근데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렇게 빨리 쓰실 수 있는 이제 참새 작가님들은 그럴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제가 용병으로 불러가지고 얼마나 어색합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해. 근데 제가 처음에 한산이나 작가님이랑 영상 찍을 때도 그랬어요. 이거 맞추기 되게 힘든데. 이거 인사하는 거 어려운 거야. 네. 글이 막혔을 때 뚫는 법? 네. 왜냐면 막막한 얘기를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글이 막혔을 때 뚫는 팁 같은 거 하나 얘기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유료 강의에서도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하는 얘기를 해보면 일단 뭐 산책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방법론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글이 막혔을 때 저는 맨 처음에 한 게 왜 막혔나를 찾는 게 이거예요. 내가 글이 막힌 이유를 당연히 모르거든요. 네. 근데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제가 9지를 썼어요. 요 정도 쓰니까 엄청 대단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 때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전체적으로 원래 짰던 틀에서 벗어난 에피소드를 쓴 거.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주제에서 벗어난 거죠. 아 메인 주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인공이 고생하는 재미를 썼는데 주인공이 고생을 안 해요. 그 주인공이 약간 진취적인 주인공이었었는데 주인공이 진취성을 잃어버린 에피소드를 써. 최근에 또 제가 한 3개를 썼다가 3개를 지운 적이 있거든요. 그날 다시 3개를 벌추면 됐어요. 그러니까 3개를 월화수 썼는데 수요일날 오전 싹 날리고 수요일날 그날 3개를 다시 쓴 거죠. 왜냐면 다시 잡아서 에피소드를 달리해가지고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했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내가 에피소드나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 3개를 날려버린 거다.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엔 진짜 빨리 쓸 수 있어야만 가능한 거긴 하지만 근데 진짜 힘들어요. 이게 특히나 라이브나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거의 어려운 불가능해요. 네. 근데 가장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아둔해서 저는 이제 빨리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걸 써봐야지 알아요. 이게 몰입하다 보면 또 그걸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앞뒤가 안 보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를 잘못 짰을 때가 하나 또 있어요. 또 두 번째 뭐냐면 전화 마지막을 이상하겠어요. 왜냐면 뭔가 수침을 넣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더 읽을 수 있도록 뭔가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나 어때 이런 얘기도 들어온 것 같아. 내일의 나에게 맡겨. 근데 지금 되게 부인하는 얘기. 내일의 나에게 맡기면요 내일에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리를 한 거죠.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체스나 바둑이라고 치면은 무리수를 두면 그 다음 수에서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당이 좋은 방향이 될지 아니면은 전체 대국이 흔들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국이 흔들리는 게 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전화 마지막을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전화 마지막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고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전화 마지막을 잘못 쓰는 이유는 저는 무리수를 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생각하지 않고 쓰는 마지막은 좀 잘못됐다. 근데 약간 뭐랑 비슷한 얘기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려고 해본 적이 많거든요. 그걸 왜 그랬나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꾀를 부리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6천자가 넘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좋은 지점까지 가려면 천자를 더 써야 돼. 맞아. 근데 이게 작가가 매일 연재를 하다 보면 그게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천자를 날리면서 요 정도만 어떻게 마무리를 진짜 하다 보면 끝이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럼 거기서 무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버리면 그 다음부터 약간 꼬이는 경향이 있어서 또 약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다음화를 저는 그러니까 이어서 나올 내용들을 대강 생각을 하고 이 화를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살이 이어지는 힘을 주거든요.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좋아하시진 않을 건데 이제 개인의 상태. 그러니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신미약 상태가 되거나 보면 진짜 너무 큰 일이 생기면요, 그래. 그렇죠. 지인이 뭐 크게 아픈데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도저히 일에 손에 안 잡히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글이 안 쓰지도.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걸 조금 극단적이지 않은 좀 더 노멀한 평범한 상황에 기초보면은 내 기분이 나쁘면 글이 안 써지게. 맞아. 그 라이브 때 진짜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고 공감되는 부분. 네, 맞아요. 이것도 해답이 저거예요. 매일 내 기분 좋게 만드는 건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쓴 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머릿속에 이거 생각이 드는 순간 벌떡 일어나요.
나가서 뛰든지 아니면 뭐 다른 소설을 읽든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그 생각을 잊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 그리고 들어오면은 근데 약간 좀 달라지네. 아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판단을 누군 내 자리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판단을 내리는 걸 좀 보류해 둔다. 일단 밀어넣고. 왜냐면 내일에 내가 퇴고라고 읽을 때 판단하면 보류를 시켜놓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내 기분을 계속 좋게 유지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되게 시간 관리가 엄청 중요해지네요. 그쵸. 그래서 제 루틴은 되게 일정. 그러니까 되게 일정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뭐하고 되게 친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똑같대. 항상 매일. 근데 못 지키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나는 쉬는 시간이 내 개인의 멘탈이나 개인의 기분을 유지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보통 이제 글이 막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봐요. 에피소드를 아예 잘못 짜거나 틀을 바거나. 근데 이거 정말 한참 쓸 때 많아야 3-4번? 그리고 이제 그 전편의 마지막에서 무리수를 두거나 다음화를 생각하지 않고 뭐 아무튼 뭐 막 썼다거나 뭐 이럴 때는 또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작품을 쓸 때 한 전작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한 10번도 안 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기분 상태가 안 좋을 때 이제 억지로 글을 쓰면은 글이 좀 망가지는 그런 경향도 생각을 그러니까 구성을 안 하고 안 늦은 것도 당연히 문제고요. 근데 그런 거도 이제 글이 막혔을 때 문제가 아니니까 막힌다는 건 구상이 안 되는 상태라 거니까. 뭐 예를 들어 11화가 막히는 경우는 18을 잘못 썼거나 에피소드를 잘못 잡았거나 내 기분이 안 좋거나라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저한테는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글이 막히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지망생들인데 전개가 생각이 안 나는 이유를 나는 다른 데서 찾더라. 그 전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짰는지 물어보면 너무 복잡해. 정치 역학서도 안 해. 11화인데 야 좀 단순하게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그냥 기분이 나빠 상태가 안 좋은데 무리해서 글을 쓴 거야. 그래서 좀 컨트롤 좀 하고 그리고 막 앉은 자리에서 팬한테 백지르면서 고통받지 마.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 고통으로 남겨두면 당연히 글이 막힌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 평작가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어서 저도 한번 적용하고 있는 건데 이 막혔을 때 푸는 방법 중에 백지를 보면서 고통받지 말라고 하셨죠. 이게 저는 원래는 한 화 단위로 파일을 다 따로따로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백지란 말이에요, 시작할 때. 맞아요. 근데 이게 꽤 압박이 돼요. 이제 시작했는데 새로 싸워야 돼. 이게 백지가 돼버리게. 근데 최근에 말씀 나누고 그때부터는 그 전화로 돌아와서 그 전화를 살짝 읽다가 그 밑에서 이어서 쓰기 시작해요. 쭉 이어서 쓰니까 따로 그냥 단순히 파일을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것뿐인데 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 왜냐면은 전화 마지막을 읽다 보면은 다음화가 부드럽게 이어질 때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백지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는 거야. 써야 되는데 이런 강박이 생기는 순간 그게 안 나와. 그리고 또 현생도 살다 온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다 왔는데 갑자기 또 다시 심각한 장면 써야 되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입이 안 되니까 잘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전화 마지막에 내가 쓸 거 막 기억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좀 안 될 때가 있긴 해요. 무조건 내가 잘 되진 않아. 근데 막힐 때 나는 이제 뭐 산책하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막히는 원인을 알아내면 해결방도 거기 있다. 해결방도 거기 있는 경우가 있던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써줍니다. 하면서 진짜 다 해봐. 하나씩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거기 답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 개를 쓰면. 그죠. 근데 이제 빨리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빨리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혔을 때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산책도 빨리 해보고 샤워도 빨리 해보고, 근데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빨리 쓰실 수 있는 이제 천재 작가님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트리트먼트를 짜시는 분들은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트리트먼트를 빨리 여러 방향. 왜냐면 다 쓸 필요는 없고. 그치. 트리트먼트를 여러 방향으로 짜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씩 돌려봐서 이 선택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를 딱 집중해서 쓰시면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제 구성하는 방식. 트리트먼트를 쓰는 거면 빼고, 이거를 좀 운동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이게 말이 돼. 안 되는 거야. 돌려보고 이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거 생각해보고 그 다음 거 생각하고 근데 이걸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 버릇이 너무 늘다 보니까 저는 구성을 할 때 몸을 안 움직이면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누워서 하시는 분들 공책에 이렇게 뭘 쓰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예 시야를 차단하고 생각해요.
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면 불을 끄고 눈을 감아버리던가 아니면 명상 개념이네. 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면 책도 잡다한 정보가 들어오니까 아예 눈을 감고 스크린이 있다고 생각하고 돌리는 편이어서 글이 막히면 글 막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글이 막히는 걸 경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부드럽고 계속 글을 쓰고 싶단 말이야. 계속 그걸 위한 방법이 저는 이제 매일매일 루틴을 하듯이 구상하는 시간을 따로 빼라는 걸 알고 들으셨거든요. 이건 실제로 진짜 많이 추천해요. 그러니까 글이 막히는 그 과정 자체를 겪는 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막히면 막힐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가끔 보면 이 백지만 보다가 막 오버히트가 생길 때가 있었어. 그렇죠. 막 강박이 생기니까 이런 게 좀 있었죠. 이거 되게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는 작가님은 아닌데 어느 날 카페에서 웹소설을 쓰시는 것 같은 작가님을 뵌 적이 있어요. 우연히. 네, 우연히. 딱 봐도 그냥 웹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한글이라는 이렇게 얇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쓰시다가 한 발 다 쓰셨는지 딱 덮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초를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네일플롯을 굳이 컴퓨터가 다른 방식으로 써보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것도 리프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 리프레시 방법인데 자기만 좀 달라요. 네. 다 똑같지가 않아. 막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지도 않고 완전 다르고 한전이라 작가님은 제가 알기로는 뭐 지하철 타거나 다른 스케줄을 할 때 뭐 의학 케이스를 찾아보거나 찾아보고 요거를 대충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 다음날 원고를 쓸 때 근데 이거 전문가물 한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막힐 때는 자료조사가 답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자료조사에 매몰되면 안 되겠지만 그 자료조사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다.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저는 이제 에피소드가 좀 막혔을 때 그쵸.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자료조사라는 놈들이 저도 있어요. 있지. 명언 같은 거. 그래서 이 명언 한 줄에 어울릴 만한 에피소드를 떠올리는 최근에 뭐 이렇게 원고 쓸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인간은 누구에게 자기와이죠. 이 말이 무엇인지. 또 그런 오서기 같은 거에 되게 어울리는 맞아. 그런 것만 찾아서 보는 거죠. 또는 막 성경을 본다거나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성경의 일부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엄청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좀 본다거나.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자료조사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아까 이거 사실 나연호 작가님 말씀해 주신 건데 과거로 돌아가서 내 원고를 읽어봐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까 시작하고서 네네네. 그래서 이 방법도 진짜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좀 품이 많이 들다 보니까 1화부터 다 읽는 건 조금 힘들다 보니까 그냥 앞에 한 두세 화 정도 바로 직접 대사나 아니면 좀 뛰어넘고 쓰는 그런 방법들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글을 막히는 거 막혔을 때 내가 왜 막히지 않은 거라 전개가 막힐 때는 뭐 자료조사도 하고 내 원고도 읽어보고 이런 방법들을 써보시는 것도 좋고 실질적으로 글이 최대한 막히지 않고 평이하게 쓸 거면 구상을 매일 하는 시간을 따로 들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막히는 게 제일 좋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